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백종현 대표를 초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잠시 백종현 대표 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백종현 대표가 들어오면 본인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일단 네이버에 백종현이라고 치면 인물 정보에 백종현 대표가 나옵니다. 코드베르그와 어디 대표이사로 돼 있고, 저희가 파일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파일코인을 직접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과, 또 하나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 형식으로 파일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파일코인 채굴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수백 곳, 수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마인코더, 그래서 마인코더의 백종윤 대표가 기술이사로 되어 있고, 모든 마이닝을 총괄하고 있는, 코드베르그나 어디 이렇게 보시면 IT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이고요. 코드베르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크프라고 벌써 2020년 5월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캠핑 앱이죠. 캠핑 앱을 만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광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크프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백종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IPFS 기술을 채용한 이 파일코인 마이닝 시스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컨펌을 해왔고, 또 부산에서 파일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파일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마이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를 구축해서 저장하고 검색하는, 그렇게 될 때 파일코인이 채굴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백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고요. 파일코인 채굴업자들이 중국 포함 한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또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 마인코더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실 것 같고, 파일코인 이 마이닝 채굴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종 대표 한번 초대해 볼게요. 수락해 볼게요. 대표님 들어오셨나요? 들리나요? 들리시죠? 네네. 우리 마인코더 백종현 대표님 모셨고요. 마인코더 상황이랑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면. 잠깐만요. 일단 저희 코드는 F010385 코드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현재 한번 저희가 그때 버그 잡는다고 내려가지고 복구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으나, 그때 저희가 오픈하기로 했던 그 시간 안에 일단 오픈을 했고요. 오늘 24시간 이내에 블록은 4개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리워드로 받은 게 78개, 럭키 밸류가 125% 정도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높게 나왔네. 네. 마인코더 자체는 코드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데비 코드로 019399라는 걸 현재 운영을 했고요. 01939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020385 복구 작업하는 동안 네네. 장비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019399로 일단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블록을 보상을 받았었고,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계속 키는 코드는 아니에요. 네네. 그때 이제 비상용으로 이제 키는 코드고요. 뭐 부산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코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033025라는 코드로 현재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인코드 어차피 마인코드 거니까 다 네네. 잘 보여드리는 거고요. 타 회사들이 뭐 한국의 1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채굴 파워를 누적값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의 차이가 좀 큽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부산이 세팅되면서 이 코드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들 다른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곳은 PC 형태로 다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버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토콜랩스 홈페이지를 가시면 결국에는 서버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인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랩스가 원하는 대로 PC 형태로 AMD 에픽이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다들 뭐 어떤 장비를 쓰는지 뭐 비공개다, 자기들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장비는 자기들만의 기술이 아니고요.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놈들은 사기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저희 그 마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서버형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PF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AMD EPIC 멀티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형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비슷한 장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랩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블록 마이닝은 나중에는 점점점 사라진다. 스토리지 마이닝과 검색 마이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PC 장비가 결국에는 다 고물이 돼 버립니다. 그 이더리움 채굴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채굴기가 한때는 굉장히 좋은 돈벌이가 됐지만 채굴이 아니면 결국에는 고물이 돼 버리잖아요.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 IPFS 바이코인에 관련된 저희 서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성이 안 나온다 또는 다른 일이 있다 하면 이 서버 장비다 보니까 IT 회사들한테 서버로 많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가 한 달에 내는 서버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찾으면 다시 화면 공유를 좀 더 해드릴게요. 네네. 그 백종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채굴 업자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기초 설명 때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에서는 PC,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채굴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 회사 여러 가지 들을 거예요. 파일코인 소개하다 보면 저런 회사도 있던데 저런 회사도 있던데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엔 PC다. 그리고 그것들이 블록 마이닝이 끝난 후에 검색과 스토리지 마이닝으로 넘어갔을 때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지수예요. 채굴 파워 증가량을 보시면 또 마인 코더가 월등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버그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한번 쫙 내려갔다가 저건 전 세계 공통이니까 아까 그래프 내려간 거 보셨는데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 회복세를 보셔도 마인 코더가 지금 채굴 증가량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대비할 수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백대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곤지암 쪽에 대표님이 기술에 대한 부분 좀 컨설팅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곤지암 포함 이 한국 지금 마이닝 파일코인 마이닝의 현 주소 대표님께서 오픈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 채굴이라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2016년도부터 이더리움 채굴기를 시작으로 지금의 바이코인 채굴기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트코인 에이직 장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쓸까 해서 비트메인 장비 그 엔트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서 실제로 설치도 하고 다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때까지 채굴기를 팔던 방식은 유통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이 장비가 얼마만큼 해시가 나온다 이런 것만 대충 알고 일반적인 유통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돈 되겠네 해서 이렇게 막 팔고 했던 IT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이거 돈 되네 하면서 시작했던 게 전부 다 채굴 산업이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래픽 GPU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까지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임에 사용되는 이런 카드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채굴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모든 컴퓨터 장비 안에는 보드가 있고 GPU가 있고 CPU가 있고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PC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서버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지금 채굴, 바이코인 채굴, 아까 말씀하셨던 1위라고 하고 있는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버 렉입니다. 렉 마운트 PC라고 해서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렉 마운트 PC라고 해서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서버처럼 보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조립품으로 전부 다 PC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서버니까 이거 서버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일반 용산 상가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직원들이 조립을 한다, 뭐 하루 종일 조립한다고 밤을 샜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자기들이 나 PC요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IT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눈속임하지 않느냐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 하드디스크 하나 가격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런 PC 하드디스크는 일반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당장에는 우리가 블록 마이닝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블록 마이닝에만 집중이 돼 있다. 하지만 블록 마이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고물이 된다. 그냥 PC방에 중고로 팔아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는 마인코더의 서버 장비랑 일반 마인코더 외의 타 업체의 PC 장비에 대한 비교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서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가지고 저게 서버네 PC네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서버가 필요하게 될 스토리지 마이닝이랑 검색 마이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날 것이다. 그래서 대표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PC방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켜고 또 계속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도태되고 망가지잖아요. 그럼 새로 갈아줘야 되고.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5분 멈췄다. 뭐 구글이 유튜브가 5분 멈췄다. 유튜브 5분 멈추는 거로 인해서 광고비나 이런 유료 회원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 서버가 멈춘다면 우리 계좌이체 이런 것들 할 때 갑자기 멈춘다. 이게 상상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정보의 데이터 시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나 해킹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 지금 PC냐 서버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종현 대표가 해주시는 것이 서버를 구축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다. 일단 제가 아까 이미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지만 렉마운트 PC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쪽에 혹시나 곤지암이나 이쪽에 가보신 분들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걔들은 PC구나. 서버는 렉마운트 PC처럼 이렇게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일반 GPU가 렉마운트 PC 이 부품 안에는 일반 PC GPU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서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GPU는 따로 있습니다. 쿼드로라는 제품으로 우리가 좀 따로 인공지능이나 AR에 사용되는 GPU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양 자체가 너무 또 확연히 차이가 날 뿐더러 앞으로 유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가격보다는 앞으로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왔다라는 거죠, 한 달에. 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PFS에. 서버는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